서울의 전설을 찾아서 오늘은 묵동에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묵동 121번지 이 일대는 옛날에는 중리, 간대말로 부르던 곳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여기에 내시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어서 내시골로 불리던 곳입니다. 생산 기능이 없는 내시들은 후손도 없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캄캄한 땅이라고 해서 내시촌을 먹골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내시촌의 신비로운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석은 귀너리 부찜을 짊어지고 장도에 올랐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한석아, 몸성이 잘 다녀와야 한다. 머리에 수건을 쓴 어머니는 언덕 위에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워낙 가난한 형편이라 어머니는 아들의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몽땅 잘라서 팔아야만 했다. 청상의 몸으로 모진 고생을 감내하며 외아들을 키우느라 나이보다 훨씬 건늙어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니 한석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어머니! 한석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보름 후 등 뒤에 주렁주렁 매단 집신짝들이 해지고 닳아 거의 바닥이 날 무렵 한석은 한양의 초입에 이르렀다. 계속 걸어! 한석이 봉화산을 넘어 성황당 고개에 이르자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냐? 그렇소만 왜 그러시오? 험악한 사내들의 기세에 한석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우리하고 같이 가줘야겠다. 갈 길이 바쁜 몸이니 제발 길을 비켜주시오. 매타작을 당하고 끌려가겠느냐? 아니면 얌전히 따라가겠느냐?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엄포를 놓자 한석은 잔뜩 주눅이 든 채 그들을 따라갔다. 사내들이 향한 곳은 봉화산 아래에 자리 잡은 먹골 내시촌이었다. 대저택의 소슬댐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한석을 사랑채로 안내했다. 떠밀리듯 들어선 한석이 불안한 눈길로 방 안을 살펴보니 보려 위에 초로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리로 앉으시게. 나는 최별감이라고 하네. 나지막하면서도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소생은 이 한석이라고 합니다. 헌데 왜 저를 이곳에? 우선 차나 한 잔 들게. 한석의 궁금증엔 아랑곳 없이 최별감은 차를 권하며 그의 신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한석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랐으며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가도 못 간 채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왔는데 이번에 과거를 응시하기 위해 어머니가 머리까지 잘라 노잣돈을 마련했다고 하자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오늘 밤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르게. 그리하면 자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일세. 노인은 한석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목욕을 시킨 후에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준비가 끝나자 하인들이 그를 후원의 별당으로 안내했다.
화려한 병풍으로 장식된 방 안엔 비담 금침이 깔려 있고 대황촉 아래 신부단장을 한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무척 어여쁜 얼굴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좌불안석하고 있는 한석의 귓전에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처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소녀는 채옥이라 하옵니다. 도련님께서는 오늘 밤 소녀와 합방을 하셔야 합니다. 하온데. 처녀는 말하기 어려운 듯 잠시 뜸을 들였다. 동침을 하시기 전에 먼저 소녀의 배 위에 걸터 앉아 큰 소리로 황소 울음소리를 내셔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한석은 혹시 잘못 들었나 하고 처녀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어서 소녀의 원삼 쪽두리부터 벗겨주시어요. 망설이는 한석을 보며 채옥은 애원하다시피 속삭였다. 도련님, 밖에 저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속히 거행하셔야 합니다. 한석은 쫓기듯 떨리는 손으로 신부 족두리와 원삼을 벗기고 반드시 누운 채옥의 배 위로 엉금엉금 기듯이 올라갔다. 음매. 소울음 소리를 내보았으나 쑥스럽고 부끄러워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목소리는 더욱 기어들어갔다. 서방님, 제발 문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를 질러주세요. 채옥의 간청을 듣고 한석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으림을 다해 소리를 내질렀다. 음매. 그제야 문 밖에서 엿듣던 자들이 물러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방님, 어서 불을 꺼주세요. 한석은 얼른 촛불을 불어 끄고 금찜 속으로 들어가 살그머니 채옥을 안았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고 한석의 품을 파고들었다. 피가 뜨거운 나이인지라 그런 상황에서도 몸은 한껏 달아올랐다. 마치 초야를 맞은 진짜 신랑 신부이기라도 한 듯 두 남녀는 온몸을 불사르며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다음 날 아침 한석이 과거 날이 임박해 떠나야겠다고 하자 최별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틀 더 머물다 가게. 어르신, 과거 일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과거 걱정일랑 말고 이틀 밤을 더 묵게. 자네가 등용문을 통과하려면 그 애와 사흘 밤을 꼭 채워야만 하네. 한석은 과거를 놓칠까봐 똥줄이 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선 채옥과의 달콤한 사랑을 이틀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꿈 같은 이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이제 과거 시험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었다. 한석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취별감이 별당 앞에 힘센 나귀와 함께 한양까지 몰고 갈 경마잡이까지 대령시켜 놓고 있었다. 이랴, 어서 가자. 경마잡이의 호령소리에 나귀는 방울소리를 울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채옥이가 마련해준 새 갓과 비단옷까지 갖춰 입고 나귀 등에 앉아 경마를 잡히며 한양으로 가고 있는 한석의 모습은 의젓하고 귀티나는 대갓집 도령의 풍모였다. 과거장은 팔도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과히 인산이네였다. 과장에 나붙은 시제를 보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상을 가다듬은 한석은 붓을 들고 막힘없이 써내려갔다.
결과는 최별감의 예언대로 장원급제였다. 한석은 장원급제자가 임금님을 아련하는 방방예를 치른 후에 육아 행렬에 나서 사면 육각을 울리며 먹골 최별감 댁으로 향했다. 최별감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채우기와 함께 주안상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장원급제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요? 한석의 질문을 받고 최별감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나는 임금을 모시던 내관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라네. 채우기는 내 먼 친척으로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처지라 내가 거두어 기른 아이일세. 어려서부터 착하고 영민해 친자식 이상으로 애지중지 길렀다네.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돼 마땅한 혼처를 찾고 있었는데 참으로 기이한 꿈을 꾸었다네. 우람한 황소 한 마리가 이 아이의 배를 타고 앉아 하늘을 보고 크게 울더니만 이내 거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 뭔가. 거참 놀라운 꿈이군요. 한석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것도 과거령이 내린 날에 이런 꿈을 꾸었으니 우리 채욱이와 동침을 한 사람이 장원급제하여 등령이 된다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고 뭐겠는가. 하여 하인더러 과거 보러 가는 젊은 선비를 불문곡직하고 계류하라고 했던 것일세. 동침하기 전에 황소 울음소리를 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군요. 한석은 비로소 오늘의 영광이 모두 최별감과 채우기 덕분임을 깨달았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석이 큰 절을 올리자 최별감은 손사래를 치며 채옥을 가리켰다. 이 사람아,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쪽일세. 부인의 은혜도 평생 잊지 않겠소. 한석이 벌떡 일어나 채옥이 앞에 넙죽 절을 하자 방 안엔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그 후 한석은 채옥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셔와 행복하게 살았으며 임금의 신임받는 신하로서 벼슬길도 순탄했다고 한다. 최별감은 성종 임금의 총애를 받던 내시로서 그가 은퇴를 하자 왕은 봉화산 아래에 많은 땅과 전답을 하사하여 편히 살도록 해주었다고 하며 이때부터 늙어 오갈 데 없는 내시들이 속속 모여들어 집성천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먹골로 불리던 서울 중랑구의 묵동이라고 한다.